자,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이 자리에 오셨는데, 네. 기자님들을 위해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동찬 오리엔탈 명랑 어쿠스틱 듀오 신현이와 김루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페스티벌에서만 이렇게 보다가 네. 사실 이렇게 기자님들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네. 오늘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일단은 이곳에서도 공연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카메라가 많고 또 기자님들 앞에서는 무대를 또 처음 서보는데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고 오늘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빠는 어떠세요? 되게 지금 후레쉬가 처음 이렇게 이런 후레쉬는 네, 처음 네. 받아봅니다. 턱선 관리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이런 사진 나오면 안 되니까 약간 네. 그냥 빼고 신기합니다. 네. 지금 포토타임 먼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네. 이게 계속 찍고 있으니까 네. 제가 네.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놓치면 안 될 거예요. 먼저 우리 기분이 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세요. 드디어 앨범이 나와가지고 너무 일단 정말 행복하죠. 그리고 저희들을 많이 기다려주셨던 이제 팬분들에게 되게 이제야 비로소 음원으로 찾아뵙게 돼가지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좋게 들어줬으면 하는 설레임? 네, 그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알겠어요. 네, 이쪽으로 오셔서, 자, 먼저, 왼쪽, 정면, 오른쪽 손으로 볼 테니까요. 네.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즈를 좀 다양하게 취해주시면 되고요. 찍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먼저 촬영할게요. 자, 하나, 너무 왼쪽 말고, 여기 사선으로 여기 이쪽. 네, 그쵸. 자, 보고요. 자, 포즈. 자, 하나, 둘, 멈춰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정면 똑같은 포즈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면 보고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오른쪽 보고요. 자, 하나, 둘, 셋. 이게 어떤 포즈예요? 이거는 저희 이따가 무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나오는 포즈인데 많이 유익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있게 봐달라고 또 다른 포즈 준비한 거 있잖아요. 이거 정면부터 시작해볼게요. 정면부터 다른 포즈. 자, 포즈 취해주시고요. 자, 상큼한 포즈도 한번 해볼까요? 뒤태로.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자, 하나, 둘. 많이 연습했네요. 자, 셋. 이번에 왼쪽 보고. 네, 왼쪽 보고. 오늘 쇼케이스가 처음이라고 되게 많은 포즈를 연습했어요. 자, 다시 한번 포즈. 그쵸. 똑같은 걸로. 자, 포즈 한번 취해주시고요. 자,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멈춰서. 자,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오른쪽 보고.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오른쪽 보고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 자,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라다이스 앨범이 되게 경쾌하고 밝고 에너지틱하잖아요. 좀 에너지틱한 포즈도 좀 있을까요? 네. 좀 에너지 있어요? 네. 한번 보여줄까요? 자, 정면 보고요.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자, 셋.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게 한번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오른쪽 한번 보고요. 오른쪽. 자, 보고요.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정면부터 볼게요. 정면부터 이쪽으로 와서 정면부터 보고, 그 다음 왼쪽,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포즈 취해주세요. 자, 정면 보고. 하나, 둘, 네, 셋. 왼쪽 보고요. 왼쪽. 그대로. 네. 자, 하나, 둘, 네, 셋. 마지막 오른쪽 보고요. 자, 하나, 네, 둘, 네, 셋.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신현 씨는 뭐 되게 코믹하고 이런 포즈를 했는데 엄청 매력 있는 포즈 하나 준비한 거 있잖아요. 매력 있는 포즈. 네, 한번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노력은 해보겠다고 매력 있는 포즈 한번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정면부터요. 자, 네, 잠시만요. 네, 다리를 왜 풀죠?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자, 가겠습니다. 정면부터요. 자, 하나, 둘, 셋. 자, 뭔가 섹시함을 나타내는데, 네, 네. 자, 하나, 둘, 셋. 네, 그대로 한번 왼쪽 그대로 한번 볼까요? 그대로 또 볼 수 있군요.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보고요. 자, 하나, 둘,
셋. 혹시 귀여운 포즈도 가능해요? 좀 귀여운 거? 좀 반전 매력을 좀 줘서 귀여운 포즈. 정면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면 보고요. 자, 귀여운 포즈. 생각 다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취해주시죠. 자, 하나. 소리를 왜 내는 거죠? 둘. 네, 셋. 이번에 왼쪽 보여. 소리 또 내줄 거예요? 네, 알겠어요. 자, 하나. 네. 둘. 네. 셋. 네. 우리 오른쪽 볼 텐데 혹시 원하시지 않는 기자님들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포즈 취해주시죠. 자, 하나, 셋. 자, 하나. 네.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단체 사진 촬영을 해볼게요. 네. 머리 커 보인다고 뒤로 가라고, 네, 이렇게. 아주 역시 조언을 여기서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 작전 회의했어요? 이거 아까 한 건데 지금 또 하는 거죠? 네, 하겠습니다. 자, 포즈 취해주시고,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자, 셋! 자, 여기다 왼쪽 볼게요, 왼쪽. 왼쪽 볼게요, 왼쪽. 네, 그대로, 예.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요. 자, 네.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네, 셋. 자, 너무 포즈가 좋은데, 우리 사장님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정상적인 포즈로도 한번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등 맞대고 서로 앞에도 쳐다보고, 네. 포인트 한번 있잖아요. 우리 살짝, 네, 그것도 보여주면서 찍어볼게요. 정면으로 보겠습니다. 정면.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네, 둘, 네, 셋. 왼쪽 볼게요, 왼쪽. 자, 하나, 둘, 네, 셋. 이번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자,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현역 이뮤트의 두 번째 EP 앨범 The Color of 신루트 소개를 드리자면요.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지고 있는데 되게 마음 내가지고 여행 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요즘에는 또 집캉스, 홈캉스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바캉스 느낌을 즐길 수 있는 또 그런 게 요즘 유행이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타이틀곡 파라다이스, 어디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좋아하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있다면 그곳이 파라다이스다, 이런 느낌을 좀 드리고 싶었고, 수록곡들도 굉장히 우리처럼 밝고 명랑하고 다채로운 더 컬러 오브 신루트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다양한 색깔, 무지개처럼 굉장히 다채롭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색깔들이 있으니까 어느 한 곡 빠짐없이 다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한 문장으로 줄여서 이제 정리하시기 쉽게 다채로운 매력의 앨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연을 우리 같이 몇 번 해봐서 좀 알지만 늘 이렇게 무대에서 볼 때마다 새로운 게 종교 집단한테 뭔가 세뇌당하는 기분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쇼케이스에서는 어떤 곡을 라이브로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타이틀곡 패러다이스와요. 파라다이스와, 그리고 짝상에 빠진 소녀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곡 알콩달콩이라는 곡과요. 그리고 또 신현역 이뮤트 하면 빠져먹을 수 없는 곡, 작년에 또 역주행을 했던 오빠야라는 곡까지 오늘 들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빠져먹을 수가 없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신곡 파라다이스와 알콩달콩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신현역 이뮤트의 손을 잡고 바로 그 무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곡, 타이틀곡 파라다이스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내게 말을 했지 네가 내게 이런 말을 했었지 어디로든 그냥 떠나보자고 어디로든 여길 벗어나자고 난 조금 겁이 많아서 난 지금 애들이 많아서 괜찮을까 싶긴데 난 조금 겁이 많아 난 날리지 마 몰라 따라가 볼래 어디든 같이 가볼까 우리 손잡고 내가 이끄는 대로 어디든 좋아 재밌을 거니까 어디든 같이 가볼까 우리 손잡고 내가 이끄는 대로 어디든 좋아 내 것이 paradise, paradise. 어디든 같이 가볼까 우리 손잡고 내가 이끄는 대로 어디든 좋아 그것이 paradise. 자, 이제 쇼케이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좀 기분이 어떤가요? 일단은 아까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여기서 단독 콘서트를 2번 네네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 그때 너무 행복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쇼케이스라는 것도 처음 겪어보는데 처음이죠, 네. 이렇게 카메라도 많고 인터넷에서만 모던 후레쉬가 너무 많아서 눈 뜨는 거랑 후레쉬랑 경쟁하는 그런 사진 봤었는데 네. 오늘 그거를 처음 겪으니까 너무 신기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커가지고 해도 나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성장해서, 이런 자리에도 설 수 있게 되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고 엄마 아빠가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좋을 오빠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되게 쇼케이스라고 하면 되게 아가아가하고 예쁨하고 잘생긴 친구들이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해도 되나 되는 게 맞나 그런 건줄 싶기도 하고 알았어요. 네, 왜냐면 되게 쇼케이스인데 비주얼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나름 열심히 꾸미긴 네, 꾸미니까 네, 화장도 하고 오늘 네. 되게 샵 가가지고 이쁘다는 소리 많이 듣고 왔거든요. 속눈썹도 네. 붙이고 네. 오늘 많이 준비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2년 만에 앨범 발매예요. 그쵸? 네. 2년 만에 나왔는데 사실 정말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 많이 준비 많이 했죠? 2년 만에 나왔는데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2년 만에 돌아온 소감. 일단은 작년이 아니고 2015년에 이제 EP 앨범을 발매하고 이제 2016년에 정규 앨범이 나오고 2년 만에 이렇게 앨범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많이 기다려주신 우리 큐리프리리, 우리 팬카페 이름이 큐리프리리거든요. 네, 큐리프리리. 네, 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 그리고 2년 만에 내는 앨범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성장하고 또 공부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앨범에 정말 손을 안 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저희의 모든 영혼을 진짜 갈아서 거의 믹서로 싹싹 깔아가지고 넣었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모든 걸 넣었으니까 예쁘게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은 많이 사랑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파라다이스 소개는 했잖아요. 네. 네, 이번에 미니 앨범 더 컬러 오브 신루트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앨범 소개. The Color of 신루트. 네, 네. The Color of 신루트는 앨범 제목처럼 신루트의 색깔,
원래도 이렇게 비주얼적으로도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앨범에도 그 색깔들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트랙 하나하나마다 정말 버릴 곡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색깔, 다양한 장르를 도전한 것 같아서 다 들으시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고 전곡을 이제 플레잉을 하셔도 되게 특별하게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앨범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되게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번에 모든 걸 이제 비비드한 색감과 저희의 평소 이미지인 밝고 명랑한 이런 모습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사실 신현영 김루트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루트 씨는 본인의 색깔을 좀 구할 때 어디서 좀 영감을 얻어요? 저는 제 색깔은 일단 저는 핑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핑크하는 이제 핑크팬더 그런 만화를 보고 아니면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감을 얻죠. 만화를 많이 본다? 네. 네, 우리 현희 씨는 어디서 좀 영감을 얻어요? 스타일에 대한 영감. 사실 스타일에 대한 영감이요? 네네네. 아, 옷이나 네. 옷이요? 네네. 저 다른 거 말했어요. 핑크 팬더한테 그럼 영감을 어떤 얻었다고 얘기 하지. 하신 거예요 방금? 방금은 약간 음악적인 건?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한 아, 네.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온 얘기 그냥 네네. 했고요. 네. 스타일, 네, 패션. 패션. 패션은 약간 제가 일본 쪽 좋아해가지고, 네. 원래 평상시 옷이 치마 바지를 되게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네. 저는 일본 쪽이나 아니면 영상 같은 걸 보면서 좀 저런 옷을 입고 싶다 해가지고 좀 따라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어머님께서 굉장히 고집이 있으신 패션 디자이너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사진이 많이 나돌아다니실 거예요. 어머니 사진 화려하시거든요. 아무튼 제가 원래 패션 디자인 전공을 하다가 음악으로 전향을 하기도 했고 중학생 때부터 이제 그쪽 공부만 했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옷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신루트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스타일링에 대한 공부라든지 이제 연구 같은 건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약간 비비드한 색감이 저희가 그래도 좀 잘 어울리고 이미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비주얼 컨셉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번 비주얼. 사실 이번 비주얼이라고 해봤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저희가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금발, 오빠는 선글라스에 장발 이런 게 고수되어 왔기 때문에 그걸 지키되 아무래도 이제는 그래도 조금 회사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든든한 지원군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의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도 이 가짜 머리인데 가짜 머리라고 말하면 안 되나? 이미 다 말했어요. 이미 다 말했어요. 아, 네. 그 전에와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전엔 제가 단발머리 쇼컷이었는데 지금은 비주얼에 대한 어떤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나마 약간 이 머리도 조금 붙여보고 양갈래로도 한번 묶어보고 했고요. 오빠는 이번에 염색을 많이 티 안 나죠? 염색 한 머리고요. 그리고 모자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진짜 사왔을 정도로 이제 의상도 많이 레벨업이 되고 안경에도 끈 하나 늘어났고 얼굴도 저희 얼굴도 이래 봬도 턱선. 예전보다 업그레이드된 얼굴들이거든요. 네, 턱선도 네, 많이 잡아주시고 여러 가지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네,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네요. 네. 자, 또 다음 질문이 오빠의 역주행 아이콘으로 인해 정말 앨범 작업에 많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이번 앨범에 중점을 둔 부분이 뭐예요? 성장? 일단 성장하기, 레벨업하기, 그리고 정말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오빠야라는 곡이 작년에 정말 행운처럼 저희한테 큰 행복으로 다가온 걸 깜짝 놀란 그런 일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1년을 정말 행복하게 보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나오는 앨범에 대한 부담이 많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히려 그 전에 인터뷰, 그 전에 어떤 매체에서 얘기를 하던 간에 똑같이 말씀드렸던 게 저희는 음악하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그래서 오빠야를 만들 때도 잘 되자 하고 만든 건 아니었고 그냥 만들다 보니까 만들었는데 그게 갑자기 잘 돼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앨범 작업할 때도 오빠 때는 20대 초반이고 지금은 저는 나이가 들어서 20대 중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네. 지금도 그때 초창기에 그 귀여운 척을 할 순 없잖아요. 지금에 맞는 솔직한 감성을 노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에 맞는 어떤 감성과 공감하실 수 있는 만한 내용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인위적인 척보다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어울리는 곡을 썼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경주행 이런 거보다는 우리 스타일의 음악을 하겠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죠? 네, 뭐 물론 하면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지만서도 진짜 이 음악 만들 때는 꼭 뭐 정주행을 하자, 뭐 역주행을 하자보다는 재밌게 음악 만들면은
뭐 오빠야라는 행운이 왔던 것처럼 언젠가는 이 음악을 알아주실 수도 있는 거니까 즐겁게 음악하자에 중점을 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각자 이번 앨범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이 뭐가 있어요? 애착이 가는 노래. 먼저 말해? 오빠 먼저 말해? 루트 씨가 먼저 말해주세요. 저는 바람이라는 노래가 좀 애착이 좀 바람. 많아요. 예, 왜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제 현이랑 다른 색깔의 또 풍이 노래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오묘한 장르, 약간 일본 발라드 느낌도 나고 또 이제 그 약간 바람 이런 느낌도 있고 해가지고 전 그 노래가 좀 제 감성에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성이 좀 어울린다. 네, 그리고 좀 추천해드리고 싶죠. 알겠습니다. 또 현희 씨. 전 물론 일단 타이틀곡을 제외하고 말씀드리자면은 네. 저는 알콩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노래다 보니까 다 좋거든요. 다 네. 사랑하는데 그 중에서도 꼽자면 오빠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라는 곡이랑 그리고 알콩달콩이라는 곡을 가장 그냥 제 옷을 입은 듯한 가장 잘 어울리는 느낌의 곡들이라고 생각하고 알콩달콩은 왜요? 알콩달콩은 사실은 원래 좀 밝고 뛰놀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감성이랑 좀 어울리는 곡 같고 바람이라는 곡은 굉장히 자전적인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밝아 보이는 우리도 솔직히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가슴속에 응어리 하나씩은 있으신데 그 신현약 이런테 응어리를 좀 풀어낸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스스로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좀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각자 속에 좀 질문 하나 드리자면 우리 노래 이럴 때만큼 꼭 들어야 된다. 뭐 이별곡도 있고 소주 한잔 먹을 때도 있지만 우리 신현이와 김부터 노래 중에 이럴 때 꼭 우리 노래 들어야 된다. 이런 혹시 포인트, 타겟층이 있을까요? 이럴 때만큼은 이런 상황에. 일단 알콩달콩이라는 곡은 네. 정말 제목처럼 정말 알콩달콩 귀엽고 막 콩짜 이런 거 들어있으면 귀엽잖아요. 그 되게 사랑에 빠졌을 때 또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나가서 뭔가 데이트랑 어울리는 곡 아니면 연인과 손잡고 이어폰 하나씩 나눠서 껴고 같이 이제 피크닉을 해도 좋은 곡 굉장히 사람을 설레게 만드는 곡인 것 같아서 설레고 싶을 때 또는 설렐 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빠요. 네. 저는 파라다이스를 할까요? 난 짬뽕 넌 짜장을 할까요? 그래도 오늘 앨범은 이거니까 그 타이틀곡을 좀 밀어주세요. 그럼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라는 파라다이스. 곡이 되게 요즘 현대 사회에 보면 되게 여행을 가고 싶어도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여유 아니면 친구들이랑 시간 또 막 그런 되게 뭐가 꼬여가지고 막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딱 과일이나 네. 그냥 칵테일 하나 다 먹으면서 이걸 딱 듣는 거죠. 그럼 눈 감으면 거기가 다 파라다이스인 거예요. 네. 아까 말한 홈캉스. 그렇죠. 네. 발음이 안 돼요. 홈캉스. 네. 집캉스, 홈캉스. 집캉스. 그거군요. 누워서 반바지 입고 과일 딱 넣고 네. 선풍기 받아서 눈 감으면 그렇죠. 그때 파라다이스 꼭 들어라.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7월 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컴백을 합니다. 네. 나오는데 자, 우리 신현이와 김부트만의 차별점, 강점이 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하다면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쉽사리 접하기 힘든 넘보지 비주얼의 못한다. 넘보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쁘고 잘생긴 이런 게 아니라 네네네. 그냥 너무나 특이한 컨셉의 그런 팀이다 보니까 비주얼적으로도 되게 특별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곡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신선하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밴드 셋이다 보니까 이제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밴드 무대를 많이 접하시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여지는 모습과 음악이 전부 다 이제 조금은 새로우시지 않을까 싶은 기대는 있어요. 그 본인이 특이하다고 말하는데 특이한 걸 안 해요. 뭐 이런 성격, 이런 비주얼 별로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 살다가 별로 못 봤다고 생각해요. 살다가 네. 별로 못 봤다 이런 네. 말씀 해주셨어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오빠야가 이제 딱 역주행하고 이제 점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는 이제 그 당시에 역주행하는 기분이 어떠냐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때 이제 서울에 처음에 올라와가지고 그 인디 공연을 하고 뭐 이런 시절을 한참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그 생활 패턴, 생활이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좀 기다림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리고 노래 되게 계속 잘 들었는데 분위기는 되게 좋았는데 사실 신현이와 김우트의
그러니까 매력적인 부분이 가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들으니까 가사가 안 들리고 팬들막이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무슨 일이 앞으로 이제 공연을 많이 활동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주해 나갈 것인지 먼저 과거와 현재를 좀 과거와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일단은 그 당시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2012년, 2013년도부터 홍대라는 곳에 대한 환상을 품고 제가 서울로 올라오기도 했었어서 그 당시에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인디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근데 그 타이틀을 버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클럽 공연하고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런 생활을 지내면서 지금의 회사도 만났게 됐고 너무나 좋은 추억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를 많이 변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당시보다 텔레비전도 나오고 새로운 큰 공연도 많이 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인터뷰도 많이 했을 거고 한데 그 당시랑 지금이랑 차이 나는 건 그 정도. 그리고 늘어난 약간 인지도라 그래야 돼, 많이 알아봐 주시는 거 외에는 마음가짐은 뭐 100% 똑같은 사람은 없겠다마는 그래도 조금씩 좋은 방면으로 변하면서 계속 음악에 대한 열정 같은 건 변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게 꼭 뭐 인디밴드 그리고 뭐 지금 시간이 지나서 어떤 걸로 변했다 이런 걸로 형언하긴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냥 똑같이 음악을 사랑하고 똑같이 밴드 음악을 하는 그런 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금전적인 거요? 금전적인 부분 맞아요. 어느 정도 되면은 지금 어느 정도 살고 있고 이런 아, 실질적으로 좀 느낄 수 있게 좀 말씀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힘들었을 때와 저 같은 일단은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알겠어요. 지금 말씀해 저 주세요.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800원짜리 사발면을 먹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뭐, 1+1 그런 사발면을 먹었는데 지금은 참깨라면을 그냥 사먹는 그런 느낌? 네. 현실적이네요. 네. 네. 확실하게 이해가 됐어요. 네. 확실하게. 김치도 사 먹죠? 김치는 이제 저는 편의점에서 사 먹어요. 그래요. 말 나은 거죠. 네.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 알고 네, 있어요. CU 세븐일레븐 알죠? 비싼 거. 네, 네. 거기서 한 번씩 양말도 거기서 사요. 3,000원 주고. 오. 네. 사치를 조금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사치를 너무 이게 하지만 예전에는 예전에는 빨래도 열심히 하고 되게 엄마가 보내준 냉이 나물 같은 거 해가지고 된장찌개 끓여 먹고 소박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패스트 음식이 그런 음식이 있잖아요. 배달 인스턴트, 시켜 먹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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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등급이 높더라고요. 그 배달에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 정점을 찍었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희 저 씨도 같은 또, 네. 경우에는 많은 것들이 그래도 변하긴 변했겠지만 서울 와서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서울 올라와서 그렇게 큰 수입 같은 건 일단은 없었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있을 수 있었는데 작년에 그러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음악 하시는 것도 걱정도 많이 하셨고 반대를 좀 하셨던 상태라서 언젠가 내가 꼭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엄마 아빠께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스스로도 꼭 원하던 거 못 사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제가 큰마음 먹고 사보기도 하고 그리고 은혜 받았던 어떤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 네, 힘들 네. 때 그런 분들 찾아뵈어서 또 보은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잠깐만 우리 루트 씨가 다시 얘기해야 될 게 우리 현희 씨는 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컵라면 사 먹고 김치 사 먹고 양말 산다고 하니까 우리 또 부모님한테 한마디 빨리 하세요. 지금. 아차했습니다. 네. 저는 그 부모님한테 용돈은 못 드리고 그냥 신용카드를 엄마 거 아빠 거 하나씩 그냥 챙겨드렸습니다. 네, 한도는 제가 조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과 또 많이 달라지는 게 그리고 달라지게 어머니가 있네요. 한 번씩 좀 이상한 데 돈을 쓰셔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농협에서 25만 원을 어떻게 쓰는 농협 마트 있잖아요. 하늘로 마트 거기서 25만 원씩 쓰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잘 어머니랑 모신다고 얘기해 보세요. 네, 그, 그래가지고 여기서 굳이 얘기. 네. 어머니랑 네. 꼭 오늘 이야기 하세요. 알겠죠? 그냥 저는 한번, 오랜만에 한번 알겠습니다. 또 기자님 질문해 주신 게 가사였어요. 네. 우리 신현이와 김은태는 정말 가사가 매력적인데 오늘 공연에서 밴드 소리 그냥 들리지가 않았다. 네. 그리고 사실 작사 작곡을 신현이 씨가 했잖아요. 좀 그 얘기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항상 곡 쓸 때마다 그전 앨범들이랑 변한 건 없어요. 가사 쓸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정말 가사 열심히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공연장을 라이브로 밴드로 들려드리다 보니까 약간 가사가 잘 안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사 혹시나 기자님께서 궁금하시다면 꼭 음원 사이트에서 한 번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나 MR 밴드가 아닌 공연 같은 경우에서 저희는 이제 MR 무대도 가능하고 이렇게 네. 밴드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의 무대의 장점들이 다 있어요. 그 대신 밴드로 하면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악기들에 붙여서 가사가 조그맣게 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밴드 사운드가 또 심장을 때리는 쿵쿵거리는 또 이런 현장감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고, 또 MR로 무대를 하거나 또 방송에서 무대를 할 때는 조금 더 가사를 잘 들으실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장점을 다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요,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경 하경원 기자고요. 네, 네, 노래 좀 중간부터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이제 가사 뭐 아까 얘기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 좀 이렇게 주변에서 동나이 때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경험들에서 이렇게 특별한 부분을 추출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이제 공감대를 사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전에 음악만 몰두하실 때보다는 지금 이제 많이 바빠지신 상황이다 보니까 좀 곡 작업하면서 이럴 때 이렇게 리프레싱이 많이 돼야 좋은 소재나 가사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래심이 뭐 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뭐 재충전하는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무튼 그런데 좀 바빠지셨으니까 좀 가사를 생각하거나 좀 이렇게 내용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좀 여유가 없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이번 앨범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좀 소재를 삼아가지고 어떤 좀 아이디어로 이렇게 좀 곡들을 만들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두 분 소속사가 그래도 인디에서는 좀 큰 회사의 산하에 있는 문화인이라는 회사에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저는 뭐 배고파야 음악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맞는 것 같고 또 좀 불러야 잘할 수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좀 좋은 소속사의 든든한 지원에서 좀 달라진 부분들이 또 예전에 또 자체적으로 음악 하실 때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먼저 기자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우리 곡을 좀 나타내게 된 아이디어 있잖아요. 어디서 곡을 좀 영감을 받고 어떤 아이디어를 곡을 쓰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곡 작업 스타일이 그 반주라 그러죠. 악기 먼저 이제 반주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사를 쓰는 스타일인데, 그렇다 보니까 일상이 바쁘고 스케줄이 바빠도 반주만 시간 내서 만들어 놓으면은 차를 이동할 때라든지 그 만들어 놓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 곡 분위기가 이런데 여기다 이런 가사 붙이면 되게 잘 어울리겠다 하는 식으로 곡을 만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사 쓰는 데는 크게 여유가 없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영감이나 이번 앨범에 어디서 좀 영감을 받았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거의가 2014년 데뷔한 음원 캡송부터 시작해서 다 저희의 그냥 소소한 경험들, 일상들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 너희는 왜 사랑 노래는 많이 안 써? 어떻게 보면 막 널 사랑해 왜 날 떠났니? 막 이런 내용들도 많잖아요. 요즘 네. 음악 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니 이런 노래가 아니고 예. 이런 내용의 네, 사랑과 네, 네. 이별 이런 네, 거가 네, 네.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자를 샀는데 오늘은 모자를 안 샀어 이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파라다이스처럼 너무 지루한데 일상 속에서 빨리 도피를 좀 해보자, 아니 알콩달콩처럼 내가 사랑에 빠졌는데 어쩌지, 아니면 난 짜장 넌 짬뽕처럼 나는 짜장이고 너는 짬뽕 우리는 너무 운명이야, 약간 이런 정말 뻔하지 않은 내용을 경험에서 좀 풀어내는 그런 거가 조금 중점적, 그거 그냥 우리의 경험이 영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는 음악을 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예전에 음악할 때랑 지금 음악할 때 지금 지원군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은 다른 점이 있다면 얘기도 좀 해주시고. 사실 네. 다른 점도 있고 같은이 아니고 같은 점도 있는데, 지금 소속되어 있는 문화인이라는 회사가 저희가 회사가 바뀐 게 아니고 저희가 활동을 2012년도부터 했는데 2014년에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쯤에 회사를 만난 건데,
그 당시에는 지금 소속사 문화인의 이름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다른 이제 디오션 뮤직이라는 회사였는데 지금의 대표님이랑 같으세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큰 회사는 아니었고 그렇게 저희가 밴드 루키를 뽑는 이제 신인 밴드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으로 만나가지고 대표님을 만나게 돼서 되게 저희가 힘든 시절부터 대표님과 함께 해오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도 2년이라는 시간을 저희 둘이서 아무 회사나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배고파야 음악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배고프면서 음악을 했는 경험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디오션 뮤직이라고 지금의 대표님을 만나서 약간 배고프면서도 가끔씩은 배도 부른 그런 생활도 했었고요. 그리고 다행히 그 회사가 지금의 문화인에 소속이 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 그 회사가 문화인에 됐다 해야 되나?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 거의 합병이라는 어려운 단어 써도 될까요? 아무튼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아니고 저희는 줄곧 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회사가 저희도 모르게 커져버렸는 걸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커즈씨가 참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달라진 점? 그러니까 회사가 커진 게 달라지긴 했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든든한 지원군들이 많이 느셨죠.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이 늘었고요. 그게 달라진 점인데 음악을 향한 열정 그리고 사랑은 같고 그리고 저희는 배고픈 거, 덜 배고픈 거, 조금 배고픈 거, 배부른 거 배부른 것까지는 아니고 지금에 오기까지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의 회사에도 감사했고 그 전에 디오션 뮤직 시절에 우리 대표님 회사에도 감사했고 둘이 할 때 우리 둘이 노력했던 것들에 대한 생활에도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루트 씨는 배고플 때 음악 어떻게 했어요? 배고플 때랑 배부를 좀 다른 점이 살짝 있다면 한마디로 정리해서 배고플 때는 이랬다. 배부를 때 지금은 좀 좋다. 이렇게. 배고플 때는 네. 음악을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만약에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배부른 거를 못 잊어가지고 또 살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런 그 돈적인 욕심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좀 제가 좀 행복해야지 좋은 음악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배고플 때도 행복하고 네. 배부를 때도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언제나 네. 본인 스타일로 행복하게 음악을 한다. 저희는 진짜 배고픈 시절에도 진짜 행복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힘들었다고 생각이 안 들고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인간극장 같네요. 계속 그때 얘기했는데. 그 돼지고기 무한리필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 당시에 돼지고기 무한리필집에서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그냥 너 시켜 먹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많은 발전이 있었네요. 네.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또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마지막에 네, 질문이 있으시니까요.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왼쪽에서. 네.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이국진 기자인데요. 제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신현이와 김루트 노래가 좀 어쿠스틱 사운드나 밴드 사운드가 좀 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파라다이스는 생각보다 그런 사운드가 좀 약한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말콩갈콩에서는 밴드 사운드가 다시 나오긴 했는데 이번 그 타이틀은 좀 EDM,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좀 강한 것 같은 느낌이어서 혹시 약간 트렌드를 따라가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시도를 하시는 건지 밴드 색깔이 바뀌는 거에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항상 그 전에 인터뷰할 때도 저희는 하얀 색깔 같은 밴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색깔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만의 스타일로 또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어쿠스틱 듀오니까 무조건적으로 어쿠스틱 음악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일단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파라다이스라는 곡이 어쿠스틱 사운드가 조금 적을지라도 저희는 이 곡이 타이틀곡으로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도라고도 생각했고 그리고 또 많이 대중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를 이제 타이틀곡으로 삼게 됐고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저희가 어쿠스틱 기타를 사용하고 어쿠스틱 사운드를 지향한다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거는 어쿠스틱이 항상 들어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다른 페스티벌에서도 이제 신현이와 김루트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공연에서 봤을 때 아까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신흥 종교 집단 교주 같은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모습들의 뭐 반의 반 좀 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열정을 좀 숨기신 것 같은데 평소 그런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팬들을 이끄는 어떤 원동력,
이렇게 흔히 말하는 아까 본인도 좀 남들과 좀 다르다 이렇게 뭐 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똘끼 같은 게 어디서부터 나오셨는지. 그 똘끼의 원점을 찾아봅시다. 똘끼의 원점. 네. 사실은 우리 엄마께서 이러시거든요. 저희 엄마께서 정말 저랑 똑같으시고 피는 속일 수 없다고. 네. 네, 어머니께서도 일단 끼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저희 둘이 같이 있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 저도 똘끼가 있지만 오빠도 저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똘끼를 또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두 개가 잘 맞았을 때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저희가 왜 오늘 되게 약간 떨려 했었냐면은 저희는 관객 반응을 되게 흡수해가지고 그거에 조금 더 이제 공연을 좀 더 격하게 한다든지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오늘 되게 새로운 경험했다고 일단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힘입어서 더 소위 말하시는 교주 같은 느낌을 연출하지 네네. 않나 싶기도 하고 또 그런 걸 관객분들께서도 많이 잘 따라해 주시는 바람에 재밌게 무대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둘이서 또 만담이라든지 네네, 또 그렇죠. 어떤 이야기하잖아요, 무대에서의 그러니까. 모습이 굉장히 잘 그렇게 표현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루트 씨의 똘끼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요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약간 똘끼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말을 네. 많이 아끼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말을 많이 안 네, 듣다. 원래 저도 오버하면 저 똘끼를 더 단전에 있는 똘끼를 딱 올리면 진짜 확실한데 둘 다 똘끼면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약간 쇼케이스에서 네. 아빠 같았어요.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줬어요. 어. 진정해라. 이 단어는 그게 아니다. 진정해줬는데 원래는 더 심하다 이거죠? 네, 네. 오늘 약간 둘 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보니까 열정은 있었는데 약간은 조금 떨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할게. 우리 이번 앨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한다면 공약 하나 있을까요? 공약? 1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약 아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뭐 하지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의 아까도 질문 주신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홍대 뭐 인디 밴드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본거지인 홍대에서 게릴라 콘서트를 하면 어떨까? 왜냐면 저희가 활동 초창기에 홍대에서 버스킹이라든지 갑자기 나타나서 버스킹도 하고 네.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직접 오빠야라는 앨범이 나왔을 때 엽서를 직접 자필로 만들어서 버스킹하면서 돌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희가 열심히 해서 그 당시의 시절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다시 돌아왔어요 하면서 홍대에서 다시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게릴라 콘서트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죠? 금의환향. 금의환향. 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각오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루트 씨부터 얘기해 주시죠. 각오 한마디 앞으로의. 저희가 계속 음악을 내고 음악을 쓰고 음악을 작곡 작사하고 활동을 하는데 그냥 저희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힘이 드신 분들은 힘이 났으면 좋겠고 행복하신 분들은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좀 그분들 마음에 저희가 조금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보탬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평생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는 네, 현 씨도 마지막 어,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진짜 서울 온 거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음악하는 게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음악이 아니면 딴 걸 뭐 하고 살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봤을 정도로 너무 음악이 좋고 노래 부르는 게 좋고 만드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더 행복하려면 저희가 이제 음원이나 결과물을 냈을 때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해주시고 함께 들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면 칭찬의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책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현혁 유니트가 더 열심히 음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이번 앨범도 시간 나실 때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고 오랫동안 재밌게 솔직하게 음악하는 팀이 될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든 쇼케이스를 거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의 응원, 뜨거운 관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현혁 김루트 두 번째 앨범 더 컬러 오브 신루트 쇼케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인데요. 이곳에 찾아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